계속 이제 빈칸 유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휘 문제를 아직 같이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너네가 9월 모의평가를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몇 안 되는 문제 유형들 중에 하나가 이 어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주제만 안다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맨 앞에 species 이 단어에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얘가 es로 끝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의 종류, 어떤 생명체의 종을 말하는데 얘는 단복 수형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생명체의 종을 말하면서 단복 수형이 똑같다. 단수일 때도 species, 복수일 때도 species. 그러면은 어떤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extinction, 멸망에 접근하고 있는 종들이래. 그러면은 멸망할 것 같은 생명체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물원들은 어떤 것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act as 요거 두 개 단어를 같이 별표를 해보자. act as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얘는 해석을 행동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로서 역할을 하다.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은 다른 지문에서 적용하기가 편할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냐면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죽어가는 종들은 차라리 동물원에서 그러니까 구조 당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동물원 안에서 recovery programs라고 나와 있는데 recovery는 회복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회복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d,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냐면은 coordinate, 서로 같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땅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거기에다가 and wildlife, 야생 동물들의, 너네 authority가 무슨 뜻이었는지 본 적 있지 않아? 그치. 이 단어 은근히 좀 헷갈려 하거든. 얘는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권한, 힘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동물원이 직접 했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든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이제 멸종해가는 종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종들은 당연히 맨 첫 문장에서 표현했던 요 멸망할 것 같은 아이들이 얘기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여기 populations도 중요 표시하자. population. 지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opulation이 인구수가 아니라 개체수, 요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동물들의 개체수가 diminish,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it is not usual, 흔하지 않은 게 아니다. 요 부분 잘 이해할 수 있겠어? 흔하지 않지 않다. 결국 흔하게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Not unusual은 결국 그냥 usual이 되었어. 그러면은 누가 뭘 하는 것이 흔해졌냐? for Jews, 얘는 to 부정사 앞에서 의미상 주어가 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동물원이 start, 시작을 하는 거야. 뭐를? captive breeding은 밑에 설명해 주지. 포획 사육. 그러니까 동물원이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 쉽게 죽어가지 않도록 포획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잘 길러주는 거를 포획 사육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흔한 것이다. 주로 있는 일이다. 근데 그 이유가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원인과 요 as 뒤에 있는 개체수가 줄어드는 걸 원인, 그래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를 결과라고 했을 때 원인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틀린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 포획 사육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 어디에 대해서? 멸종에 대해서. 그래서 몇몇 경우에 이렇게 포획 사육된 개체수들, 여기에서 individuals 같은 경우에도 앞에 나왔던 population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back, 다시 released, 풀리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 다시 풀리게 된다라는 거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게끔 한다라고 해서 뒤에 into the wild라는 표현까지 써줬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뭘 더해주냐면은 야생에 있는 동물의 개체수를 보충시켜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보기는 없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얘네들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니까 멸종될 만한 아이들을 잘 돌보다가 다시 자연으로 보내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captive breeding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것은 most successful, 가장 성공적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이다 라고 하냐면은 개체수들이, 각 동물들이 are at greatest threat, 가장 큰 위협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위협에 있을 때, 이 상황에서 가장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언제 동안에? 특정 삶의 단계 동안에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정한 개체들의 삶의 단계 동안에 라고 해서 여기 particular 이라는 게 요렇게 해석을 하겠지.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각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가 구조해내는 동물이 갓 태어난 아기일 수도 있고 죽기 직전에 나이 든 아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 나이도 다르고 동물의 종류들도 다를 거야.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특정한 삶의 단계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가장 큰 위협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동물원이 하고자 하는 포획 구조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성공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예를 들어줄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turtle eggs라고 해서 거북이의 알들은 아마도 제거될 거라고 해. 어디로부터? 높은 위험을 가진 위치에서 언제 이후까지? 그들이 부화하고 난 이후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에서 이 부분만 다룬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뭐 거북이가 됐든 새가 됐든 뭐 나무에 있는 둥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알을 낳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내가 낳은 이 알들을 내가 잠깐 한눈에 팔거나 아니면은 얘네들한테 줄 먹이를 이제 찾으러 간 사이에 다른 더 힘이 센 동물들이 얘네들한테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부화하지도 않은 애들의 그 알로 된 형태 자체를 우리가 달걀을 깨워 먹듯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화가 된 이후까지도
높은 위험이 있는 위치로부터 얘네들은 제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 당연하겠지.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알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것은 여기에서 디스가 뭘 가리킬까? 그 높은 위치 맞아. 이게 나중에 너네 이제 내신 대비를 하거나 모의고사를 풀 때 그 지문의 두 번째 문장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까지 디스라는 단어로 주어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 디스 주어가 가리키는 내용이 바로 앞문장 내용의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파악이 되어도 이 두 문장의 내용으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 대다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장 자체를 주어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는 것도 좋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제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제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졌다. 알을 낳고 난 이후에도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결국 알에서 깨어난 이 거북이의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for example부터 예시 안에 있는 거북이의 상황에 맞추어서 정답을 유추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지금 5번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1, 2, 3, 4, 5번 문제를 1, 2, 3, 4번까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제 골라냈냐면은 그냥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이 1번 보기의 단어와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1번 보기에 있던 문장과 2번 보기에 있는 문장이 단어를 그대로 줬을 때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낱말의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문장을 하나하나 내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많이 틀리기는 하는데 또 이것도 또 감 잡고 하면 잘하니까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번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이 주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기가 말을 혹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하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이야기로 학년 가리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일단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들보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보다 새로운 언어를 반복만 해주더라도 이해하고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기들은 어른들이 엄마 아빠들이 진짜 돌도 안 지난 애한테 엄마 이렇게만 해줘도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돌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언어를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한 4, 5살 혹은 10살 이전까지는 어려운 말이더라도 반복만 했을 때 충분히 학습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랑 비교를 해보자. 보통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지? 과목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있지만 내가 학교 밖에서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혼자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정보가 되게 많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듣고 싶든 듣기 싫든 보고 싶든 보기 싫든 여기저기에서 이제 정보를 계속 얻게 되기 때문에 언어를 몇 개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해서 그게 머리에 쉽게 입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너무 자극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하루의 일과가 너무 단조롭단 말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주변에서 언어를, 특정 언어에 대해서 계속 반복만 해주더라도 얘네들은 그 언어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야. 기억을 오래 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살 이전의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데 더 능력이 뛰어나다, 더 빨리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영어 지문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이들이 언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랑 비슷하게 지금 이 소리가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게 될 것인지를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은 어디를 볼 거냐면은, 요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핵심 문장으로. 언어를 배우듯이 소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이들은 hold in memory, 기억력을 붙잡고 있다라고 해. 근데 이 기억력을 뭘 가지고 붙잡고 있냐면은 소리의 패턴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패턴은 어떻게 일어나는 패턴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on a regular basis,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얘는 정기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 같은 말로 regularly, 얘를 4개 단어로 쪼개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하루 중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소리의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애들이 make hypothesis, 어떤 은유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내가 hear this sound first,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가 설거지하는 소리를 먼저 들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한테 간식을 주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라는 것은 아마도 요 앞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는 아마도 이어지게끔 할 건데, this 사운드에서 that 사운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소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소리만으로 하루의 일과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시계 같은 거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의 기술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정답이 되는 보기를 볼게. 왜 헷갈릴 법 하냐면은, 정답이 있는 보기에서 능력이기는 한데 calculate, 계산을 한대. 무엇을? statistics, 이거는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통계학 혹은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내가 지금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이 소리 뒤에는 이 소리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이라는 거를 꼭 숫자나 뭔가 셈이나 공식이 들어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소리 간의 관계를 통해서 순서, 사건의 순서를 계산하는 것도 보기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계학을 계산하는 능력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서 말하는 계산을 꼭 숫자의 계산으로 한정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박의 부족, 이런 것도 지문이랑 어울리지 않고, 뭐 3번에 있는 desire, 열망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과 interact 한다라는 거, 이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놀고 싶어하는 소망도 아니고, 비슷한 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도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9번까지만 봅시다. 9번까지만. 9번은 생각보다 많이 틀렸던데 일단 이 지문에서는 두 가지 기억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implicit, explicit. 각각의 단어 뜻을 꼭 잘 알아두는데 implicit라는 단어는 내재적인. 그 다음에 얘는 외부의라고 해석을 할게. 아니면은 외재적인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implicit와 explicit가 뭘 말하냐면은 얘는 내면에서 느끼는 기억력,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기억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implicit랑 explicit는 서로 반이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어휘 문제나 내신에서 연계를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두 개 단어는 꼭 같이 알아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기억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볼게. 알고 있는 건데 뭘 아냐면은 how to breathe, 숨 쉬는 방법. 언제? when you were born, 너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너가 태어났을 때 숨 쉬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implicit memory라고 얘기를 했어.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기들은 알아서 숨을 쉬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implicit와 explicit를 설명을 할 건데 지문에서 얘를 먼저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설명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 감을 잡아주면 좋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영어 지문에서 꼭 이런 순서 배열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설명하려고 했을 때에는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이제 나열한 순서대로 얘를 먼저 표현을 했으니까 얘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얘를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A번에 있는 explicit memories, 심지어 얘는 중간에 on the other hand, 서로 대조하는 거, 반대를 얘기하는 거, 그런 연결어 뒤에 explicit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앞에서 implicit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A는 확실히 먼저 올 수 없으니까 B번을 보면은 No one thought this to you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 이것을 너에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this가 가리킬 게 무엇일까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얘랑 이어져야 될지 아니면 얘가 다른 것 뒤에 이어져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뒤에 보면은 some of the things 몇 가지인데 너가 배워왔던 거, 언제 이후로? 어렸을 때 이후로. 이것 또한 implicit memories가 된대. 그러면은 B번은 여전히 implicit memories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직까지 A번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this도 마찬가지로 implicit memory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었던 너가 태어나자마자 숨 쉬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게 this라고 연결을 하면서 아직까지 implicit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A라는 게 얘 다음에 와야 될지 아니면 마지막에 와야 될지를 뭘 기준으로 알 수 있냐면은 C번에 있는 표현이 explicit를 말하는지
implicit를 말하는지에 따라서 얘 위치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C번에 보면은 trying to find the keys, 어떤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혹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 뭘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은 언제 그 이벤트가 일어날 예정인지. 여기에서 be supposed to,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표현 알아놓자. be supposed to. 이때의 to는 to 부정사라고 봐야 돼요. 크게 두 가지 뜻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뭔가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should랑 같은 말. 해야 한다. 이게 아니면은 뭔가를 할 예정이다 라고 써주면 돼. 어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 예정인 건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게 열리게 될 것인지. where 뒤에 말하는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벤트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너가 그 이벤트에 갈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C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 문장에 관한 얘기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내가 일상에서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우리 집 열쇠 어디 놔뒀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이벤트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참석하고 누구랑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explicit 메모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explicit도 있다라는 말 뒤에 오는 게 맞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 A, C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못 알아보면은 얘가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헷갈릴 수 있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순서 배열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순서로 잡고 싶은 문단의 내용을 최대한 끝까지 읽어보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단들은 가능하면은 빨리 잡아줘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내가 처음으로 잡고 싶은 문단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는 게 좀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를 잘 풀어서 숙제를 더 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조금 쉬다가 계속 할게 하고 앞에 줘. 3, 4, 5, 7, 8번이었죠. 1번, 2번, 2번, 5번. 1, 2, 5. 아, 3번부터 그거 1, 1, 2, 5요? 응, 맞아. 내가 번호만 불렀어. 1, 2, 5. 응, 1, 2, 5.
일단 3번 볼게. 요런 게 조금 어려운가 보네. 빈칸에 들어갈 말이 첫 문장의 주어인데 이 주어라는 것은 제공을 한다라고 해. 변화를. 근데 어디에 대한 변화냐면은 저널리스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기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환경이라는 것을 아까 전에 무슨 뭐 동물을 사육해서 보호하고 막 그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환경만 environment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환경 역시도 environment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빈칸이라는 것이 기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변화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 환경의 변화를 이끌었을까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핵심 문장을 바로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여기에 있는 문장도 한번 표시해주세요. 여기까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업무 환경 그리고 이제 현재 업무 환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표시한 문장들이 빈칸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 뒤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문장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서 현재의 리포터들은 can shoot video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shoot라는 단어 별표해 볼게. 여기에서 shoot는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로. 네. 응. 저 실수로 4회 6회차리 아 진짜 어쩔 수 없지. 일단 shoot 계속 보면은 촬영하다, 찍다. 그래서 비디오를 촬영한다 라고 했을 때 record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shoot라는 말도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리포터들, 아까 저널리스트, 뭔가 취재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리포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record, 방금 말한 거, 이거는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녹화하는 것도 가능해. 여기서 오디오니까 녹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여기서 타입은 우리 말 그대로 타자 치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디에다가 그들의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을 사용해서 재빨리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촬영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글로 타이핑을 하기도 한다라고 해. 그런 다음에 여기 포스트라는 단어도 별표해주자. 포스트가 동사로 쓰였을 때 무슨 뜻인지 들어본 적 있어? 요거. 게시하다. 이 단어 꼭 알아놔야 돼. 되게 중요하거든. 우리가 보통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포스팅한다라는 말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포스트라는 동사 자체가 어떤 인터넷이나 공공된 장소에 글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instantly 즉각적으로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는 내가 방금 전에 표시한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촬영을 하고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do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아. 무엇을? report, 보고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central location이라고 해서 중심에 있는 위치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쉽게 말해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방송국 아니면은 뭐 신문사 이런 곳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 같으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올리기 위해서 신문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온 자료들을 올리고 타이핑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신문사나 방송국을 센트럴 로케이션이라고 할 건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1번에 있는 이 모빌리티가 이동성이란 뜻이 있어. 이동성. 내가 어디에서든지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 중에서 얘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2번의 sensibility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sensibility. 우리가 sensitive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감정적이고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sensitivity는 뭐 예민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creativity 알 것 같고, accuracy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정확성, accurate의 명사형, responsibility도 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를 좀 잘 풀어가지고 (6번) 보자. 6번. 아 미안. 7번 봅시다. 7번. 미안. 잘못 말했다. 이 지문에서 7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gift and goods, 쉽게 말하면 기펜제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에 적절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기펜제가 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본적 배경 지식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잖아, 경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급하는 양이 적으면은 사람들이 찾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비쌀 거잖아, 그지? 근데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찾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해주면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이 가지는 원리가 되는데, 기펜제는 그걸 무시하는 상품들의 종류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문에서는 중국의 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명품 같은 것들도 기펜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샤넬이 됐든 뭔가 에르메스가 됐든 이 명품을 가격을 올릴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찾는 경향이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하면은 이 쌀, 중국에서의 쌀이라는 물건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품이라는 것도 그렇고, 얘네들이 작은 양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규칙을 무시하고, 수요가 많을수록 얘네들이 몇 개가 있냐에 상관없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은 늘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많이 공급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만큼 그 명품이라는 것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사람들이 안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저렴해졌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하나 사다가 2개 사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기펜제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많아지잖아. 그럼 내가 하나 사던 것도 안 사. 근데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잖아. 내가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더 가지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펜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상식과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시를 마지막 빈칸이랑 같이 들고 있었거든. 어떤 부분을 핵심 문장으로 표시를 해주냐면은,
요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서 쌀이라는 것은 기펜제인데 왜 그러하냐면은 사람들이 경향이 있는 거야.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이 기펜제를 조금 덜 가지게끔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 어떠할 때 가격이 떨어질 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덜 구매하는 물건들을 중국의 쌀과 같이 기펜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쌀의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돈이냐면은 spend, 소비를 하기는 하거든? 근데 other types of products, 다른 제품들의 소비를 하려고 하는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 문장에서 여기에서 말했던 purchase less of it을 여기에서는 spend on other types of products로 다르게 똑같은 말을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뭐 고기나 아니면은 뭐 데일리, 뭐 우유나 치즈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이 돈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소비하는 패턴을 바꾸게끔 한다. 그러면은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여기에서 on the other hand가 나왔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상황과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보겠네. 그래서 as rice prices increase, 반대로 중국에서 쌀 가격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사려고 해야 될 거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더 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보기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정답이 2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펜제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능 영어 공부를 할 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8번은 내가 간략하게 설명할게. 일단 핵심 문장 바로 표시를 해보면은 요 두 부분을 표시를 해보자. 두 개의 부분만 해석을 하더라도 이 빈칸의 정답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인데 무엇을 하나냐면은 가장 중요한 측면 어디에 대한 측면이냐면은 굿 케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굿 케어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상을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making sure, 확실히 해줘야 된다. 확실히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 지문에서 찾아야 하는 핵심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무엇을 확실히 해줄 거냐라고 하면은 동물이 needs, 필요로 하는 것. 여기 needs라는 명사도 별표해보자. 그러니까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need가 명사일 때는 필요, 뭐 필요성 아니면은 필요한 것, 필요한 사람 모두 다 need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are being met,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와가지고 충족시키게끔 한다라는 거지. 무엇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productively,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물들을 잘 키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얘네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예측 가능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밥도 주고 챙겨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아주 좀 할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빈칸 땡땡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 있는데 물이 있대.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 이용 가능하고 항상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항상 같은 곳에 있다라는 거. 이 말이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지속적이면서 예측 가능하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뒷부분에 한번 풀어보자. 문제 풀 번호를 불러줄게요. 10번 13 15, 16, 17, 19, 20 15, 16, 17, 19, 20 10번, 13번 총 7문제잖아. 그치? 요거 시간을 내가 12분으로 해볼게. 왜냐면은 조금 시간이 단축이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7문제인데 12분 해볼게. 몇 번인지 헷갈리는 사람 다시 불러줄게. 10, 13, 그 다음에 15, 16, 17, 19, 20 이해됐어? 어딘지 다 알겠지? 요거 12분에 한번 해볼게요. 풀어봅시다. 바로 시작.
음.
채점 해볼게. 하나씩 부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번에 5번, 13번에 1번, 15번 3번, 16번 2번, 17번 1번, 19번 5번, 20번에 1번. 못 들은 사람, 못 들은 번호 있는 사람. 20번에 2번이 아, 20번에 1번. 또 17, 일단 19번은 5번이고 17번도 1번. 1. 실제 오늘 그 시입의 키만만 유지하는 주 있어요? 오늘 2부 때. 일단 우리 10분만 쉬다가 뒷부분 위주로 좀 풀이를 할게.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일단 16번부터 해가지고 16번은 저 로봇 얘기는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교과서나 부교재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알아두면 좋기는 하거든. 우리가 이제 로봇에 관한 얘기는 다양하게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꼭 영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지? 그러면서 이제 가장 얘기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문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첫 문장에 나와 있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 로봇들이 가지고 가고 있다고. 여기에서 테이크는 가지고 가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이 동사가 의미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물건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가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은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블랭크를 가지고 가고 있다에 관해서 지금 이 지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얘기를 로봇과 관련해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 로봇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 인간들이 하고 있었던 직업이 100개가 있었어. 근데 이 로봇이 100개의 직업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는 직업 100개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인간들이 노동이라는 걸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우리가 하던 100개의 직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거고 이 로봇들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관리할 것이고 아니면은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뭐 외관, 디자인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던 직업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던 업무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들의 통제 하에 있어야 되는 게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로봇을 우리 밑으로 우리 컨트롤 하에 둬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내가 하던 일을 로봇이 어떤 식으로 대신할지 내가 오더를 내리고 얘는 오더를 받는 입장만 돼야 돼. 근데 이 지문에 따르면 그게 반대가 되는 거야. 로봇들이 우리한테 오더를 내리고 우리가 로봇의 오더에 따르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는 게 이 지문이 물어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볼게. 이게 구조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전치사 뒤에서 The large warehouse라고 나와있는데 warehouse는 엄청 큰 창고 같은 거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대기업이나 이제 다이소들 물건 쌓아놓는 엄청 큰 창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창고가 어떤 창고인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되게 흔하게 있는 창고야.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라고 해도 우리가 사실 지금도 어디에서든 볼 수 있어. 근데 이 창고라는 게 어디 뒤에 있는 거냐면은 어느 날 경제와 관련된 어떤 장면 혹은 모습 뒤에서 흔하게 있다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창고를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일단 이 일은 창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인간들이 피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 영어 단어에 ER이 붙으면은 뭔가를 하는 사람이 되잖아. 픽은 집단한 뜻이 되고 그럼 뭔가를 집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바쁘게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근데 뭘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냐면은 grabbing products 제품을 집어내. 어디 밖으로? 너네 이거 shelf가 shelf의 복수형인데 shelf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책장이나 아니면은 꼭 책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물건을 쌓을 수 있는 곳을 다 쉘프가 통칭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창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만약에 뭐 창고가 막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 되게 크게 이렇게 랙이 나뉘어져 있는 거야. 여기에도 물건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근데 이제 건물이 크다 보니까 요 높은 물건에 있는 거를 내리려고 하면은 뭐 지게차나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서 꺼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피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필요한 것들을 빼내려고 되게 주변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들 얘들아 여기서 댐이 뭘 가리킬 것 같아? 지문의 내용상 이 부분에서 찾으면 여기에서 찾아보면 되거든? 뭘 움직이게 할까? 무엇을 옮길까? 프로덕트를 옮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이런 거 잘 알아봐야 좀 어려운 지문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물건들을 옮기고 있는데 어디로 옮기고 있냐면은 where 뒤에 그들이 인간들이 팩 포장이 되고
이 물건들이 포장이 되고 그다음에 디스패치 밑에 나와 있어. 발송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쿠팡이나 아무튼 이렇게 택배 회사들이 물건을 택배 회사에 보내려고 물건을 내려가지고 포장하고 주소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 다음에 발송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공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인 거야. 인간이라는 점. 이것들을 우리가 로봇한테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로봇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이 업무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냐면은 in their ears and headpieces 라고 해서 일하고 있는 피커들의 귀에는 이 이어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어폰으로 제니퍼라는 인물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니퍼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로봇을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라는 말로 바꾸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제니퍼라는 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포장하고 보낼지까지를 전부 다 오더 내리는 하나의 이제 로봇과 같은 대상으로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상황을 통틀어서 우리가 로봇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로봇이 뺏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 그러니까 이 제니퍼의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니퍼의 오더에 따른다. 그럼으로써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judgment 얘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판단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능력을 빼앗아서 우리가 나중에는 로봇이 해라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로봇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 로봇과 관련된 얘기는 또 다른 질문에서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단순하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로봇들은 우리의 통제하에서 우리가 해라는 대로 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로봇과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틀린 사람 몇 번 했어요? 4번. sociability가 사회성이란 뜻이거든? 사회성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같이 두루두루 지내는 거. 그래서 이 지문이랑은 어울리지 않겠지. 또 다른 번호 한 사람 있어? 1번. 얘는 신뢰성이란 뜻이 있어. reliability. 그러면은 로봇이 신뢰성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일에 차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에 차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17번도 보자. 17번에는 일단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는 너네가 4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 볼 사건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돼. 이렇게 두 개. 아메리칸 레볼루션은 말 그대로 미국 혁명. 맞아.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산업혁명 어디서 일어났지? 영국에서 맞아. 앞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이 들어간 영어 지문을 3학년 때까지 계속 보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어떤 지문에서는 이 각각의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지문에서는 이제 이게 무슨 사건이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해주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미국 혁명 또는 독립혁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은 얘가 미국이
이제 저항을 함으로써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된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영국 사람들이 기계와 그 다음에 자동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장비 혹은 공장들을 만들고 설비를 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한 거. 대략적으로 각각의 사건을 이런 식의 배경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 사건이 메인은 아니지만 이 지문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때에 이제 그 영어 액센트 혹은 영어 발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 핵심 문장을 바로 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설명을 할게. 이 마지막 부분을 표시해 줍시다.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 문장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이 핵심 문장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가 보면은, 왜 현대의 미국인들의 그 액센트는 들리지 않는가? 무엇과 비슷하게? 영국의 액센트와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계속 보면은 결국 didn't the British, 영국이 colonize, 식민지화 하지 않았나? 누구를? 영국을.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거의 한 10년 전쯤만 해도 그 약간 일본어가 섞여 있는 약간 비속어는 아닌데 우리끼리 쓰는 유행어,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화 되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의 잔재들이 우리 부모나 조부모들 세대로부터 조금씩 남겨져서 내려온 게 이제 일본어가 들어간 단어 같은 것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했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영국이랑 비슷하게 뭔가 소리가 나온다든지 뭔가 비슷하게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핵심 문장 바뀌긴 한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슷했어. 초반에는 비슷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영국 애들이 얘네들을 더 이상 식민지화하진 않아 이제. 하지만 얘네들이 식민지화하지 않고도 되게 잘 살게 되니까 영국이라는 국가와 영국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너무 높아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음으로써 이 핵심 문장 부분을 볼게. distinguish A from B 꼭 알아놔야 돼. 이거는 우리 그 테스트, 리뷰 테스트 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해석이 B로부터 A를 구분 혹은 구별짓다. A랑 B는 다름이라고 딱 선을 긋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때 distinguish가 from이랑 같이 쓰인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이걸 알아야 해석을 하지. 어쨌든 영국인들이 스스로를
다른 commoner들, common, 일반적인의 ER이 붙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본인들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 사람들이 발달시켰는데 새로운 방식, 어떤 방식? 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 그러면은 왜 이런 새로운 방식을 썼는가 봤더니 투부정사에 쓰인 요거 set apart 이거 중요해. set apart. 이것도 아까 distinguish A from B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 A를 따로 두다. 여기에서 A에 해당되는 거는 themselves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영국인들이 자기 자신들은 좀 우리는 너네랑 달라 따로 두기 위해서 말하는 방식 자체도 바꿨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고 싶냐면 demonstrate,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무엇을? 그들만의 새롭고 그 다음에 elevated, 좀 더 올라간 모습의 블랭크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까라고 하면은 핵심 문장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인들이 부유해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더 이상 미국을 식민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억양으로 영어 발음을 했었는데 산업혁명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역시 우리는 쟤네랑 달라 라는 마인드가 생김으로써 미국과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방식, 억양 자체를 바꿔버리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국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빈칸을 포함한 요 문장이 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인들보다 더 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1번 사회적인 지위를 말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틀린 사람 몇 번 했어? 2번. 패션 센스는 말 그대로 패션 센스야. 옷 잘 입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말 그대로 패션 센스예요. 아, 이 패셔너블리 때문에 패션 센스를 했구나. 이거 패셔너블리는 쉽게 말해서 유행에 맞게 아니면 센스 있게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근데 옷 입는 거랑 무조건 이제 같이 얘기를 하진 않아. 꼭 옷만 유행에 따르는 건 아니니까. 이거 지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좀 어려워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19번 봅시다. 19번 보면은 요게 핵심 문장이야. 이걸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얘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을 하기 전에는 웬만하면은 집에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랑 아예 뭐 의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10대는 웬만하면은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부분을 내가 방금 설명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그냥 내가 입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 일부러 설명을 했냐면은 요 핵심 문장이랑 요 사이에 있는 문장이랑 그다음에 빈칸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요 핵심 문장을 빈칸이 들어간 문장이랑 같이 연결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그냥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지문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필요로 하거든. 뭘 필요로 하냐면은 부모님을 떠날 것을 필요로 해. 그런 다음에 너네 셋업 별표 해볼래? 이거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셋업. 정하다도 괜찮아. 설치하다. 맞아. 설치하다. 어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하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기준을 정하다 혹은 세 번째로 여력이 되다 라고도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여력이 되게끔 스스로 여력이 된다라는 거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at some point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떠나게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 하고 싶은 말인 거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10대 때부터 잘 떠나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웬만하면은 뭐 어릴 때부터 떠나 있진 않지만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빈칸에는 부모님을 떠나서 여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보기를 가장 잘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5번 보기가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긴 해. 왜냐면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이 뭐냐면 fall in love거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 뭐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fall out of love가 되어가지고 이게 사랑에서 빠져나온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정을 떼다 라고 해석을 하게 돼. 그래서 누구와 정을 떼냐면은 어른들과 어떤 어른들이냐면은 너를 look after 돌봐주는 어른들과 정을 떼는 것.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parents가 될 거고. 그래서 5번 보기가 나를 돌봐주는 부모들과 정을 떼서 내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말하면서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을 뗀다라는 게 나쁘게 끝낸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안 돼. 뭐 누군가 헤어졌다라고 했을 때 꼭 나쁜 이유로만 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들아 20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be supposed to do 이거 정리해줬나? 다른 거 안에서 정리했나? 아까 정리했지? 했지? 이거 뜻 두 개 뭐 있었지? 기억 안 나? be supposed to do 뜻 두 개.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해석을 해도 돼. 뭔가를 해야 한다. should랑 똑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예정이라는 거. 아까는 2번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거든. 지금은 1번으로 얘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핵심 문장 하나만 해석을 하면서 이 지문의 정답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거든. 어디를 보냐면은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 삶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은 doing, 하는 것인데 what you are supposed to 너가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유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가지는 이유래.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대절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도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속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not related to,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무엇과? 그들이 해야 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면은 weight, 무게이기는 한데 어떤 무게냐면은 outer consideration, 이게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두 개의 단어로 이제 압축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외부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우리가 외부에 따라서 해야만 할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해서 정답이 1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걔네들이 활용한 문제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오늘 강조했던 어휘들 위주로 리뷰 테스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숙제 뭐에 오냐면은 내가 아까 6회차 수업 자료 줬었잖아, 그지? 6회차 자료에서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뒷부분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풀어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앞부분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오세요. 빈칸 유형이. 6번 쪽 같아요. 맞아. 6회차 리딩 바로 넘기면은 빈칸 추론 두 번째 해가지고 바로 1번 나오잖아, 그지? 어딘지 알겠지? 1번부터 10번.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일단은 시간을 재지 마라. 억지로 막 시간을 늘리는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시간을 막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근데 혹시 시간을 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 15분 안에 풀면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시간을 재고 싶다라고 하면은 15분으로 해보고, 그게 아니면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래서 요거 10문제 풀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단어랑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어휘 좀 잘 보고 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늘 제시하는 사람들만 남고 남은 사람들은 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문 없죠? 고생했어요. 갑시다.